그때 도읍구 대지진이 일어났거든요. 도읍구의 피해 조사를 직접 갔었어요. 소적거리면서 먹으니까 아 구적구적 구워놔요. 저기 산 보이지? 저 산을 우리가 측량해야 돼. 저는 우선은 학교 연구실 있을 때 4학년 때 도읍구 대지진이 일어났거든요. 11년도. 제가 이제 내진 설계를 하는 연구실로 들어갔고 내진 설계를 연구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내진의 개념이 지진이 왔을 때 건물이 안 무너지게만 만드는 거예요. 이 건물을 살리고 뭐 다시 쓰고 이것보다도 지진에 버텨서 안 무너지게 하는 게 제일 1번이다. 교수님이 약간 내진 설계 쪽에서 그 철근 콘크리트 쪽에서 유명해가지고 그 도읍구의 피해 조사를 직접 갔었어요. 그거는 도읍구 지역이 이제 가장 큰 피해 지역이었으니까 도읍구 대학교 안에 있는 건물 중에서 제일 피해를 많이 받아서 이거를 이제 철거 전에 내부가 어떻게 진짜 지진이 왔을 때 부서지는지를 실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실측 조사를. 얼마나 박살나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다 여기가 이제 갈라져 있지. 다. 중요한 게 이제 기둥이랑 이제 보랑 여기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내진 설계할 때는 이렇게 어긋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조사하는 거지. 그거를 직접 했었는데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뿌듯했어요. 그냥 뭔가 이게 이런 식으로 실제 연구를 하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이게 진짜 내진을 위한 백그라운드 데이터가 정말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되게 재밌게랑은 아니고 되게 가슴은 아팠는데 그 피해 현장에 대해서는 그냥 뭔가 흥미진진한 조사였기는 했어요. 사실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그 고학년 때 얘기를 해줬으니까 저는 저학년 때 얘기를 하면은 1학년 때 수업 중에 어디 미술관에 가서 전시를 보고 보고서를 써라 이런 과제가 있었는데 저는 도쿄에 있는 미술관을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심야 버스 타고 한 10시간 걸려. 돈이 없으니까 신칸센 타면 한 2시간 가는데 그 심야 버스에 동기들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버스 타던 그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삶은 달걀이랑 오렌지랑 이렇게 싸갔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제 휴게소에서 내려가지고 내가 그랬어. 그 유대탐하고 다베루 이랬어.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웃겨 죽을라 그러는 거야. 막 삶은 달걀이랑 오렌지 휴게소에서 내려가지고 한국 애가 먹겠냐고 하니까. 근데 그거를 계기로 정말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유학생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외국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인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언어를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얘 재밌다 해가지고 같이 어울려주면서 저는 상대적으로 그런 일본어나 일본 문화 습득이 진짜 빨리 됐던 것 같아요. 그 동기들이랑 그 데니즈 패밀리 레스토랑에 새벽에 가가지고 거기서 시험 공부를 하는데 일단 뭐 하나 먹고 해야 되잖아. 우리나라에서는 쩝쩝거리면서 먹는 거에 대해서 그게 뭐 사회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이런 건 아니잖아. 먹방 같은 것도 그냥 쩝쩝거리면서 먹고 근데 쩝쩝거리면서 먹으니까 이러면 쩝쩝거리면서 먹지 말라고. 구적구적 구워놔요. 뭐라 그랬어? 나 몰라. 미안하다 그렇지. 그랬는데 걔가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그런 혐한 끼가 있었어. 발음 못한다고 막 놀리기도 하고 내가 저놈 한번 걸리기만 해라. 내가 좁힌다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3학년 여름방학 때 갑자기 이제 학교에서 측량 실습을 가야 된다. 측량 실습을 가나 보다. 그때 이제 그냥 그러고 있었죠. 근데 이제 버스를 태워가지고 국경 그 외곽에 있는 어떤 조그만 동네로 가는데 정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 흔한 슈퍼마켓조차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그냥 숙소만 2동 딱 있고 숙소도 이제 완전히 옛날식 콘크리트 그냥 딱 건물. 그래서 거기에 딱 데려다 놓고 자 이제 우리 7박 9일 동안 측량을 해야 돼. 뭘 측량을 해야 되냐? 저 이제 가르치더라고. 저기 산 보이지? 저 산을 우리가 측량해야 돼. 진짜 산 2개를 그냥 측량을 하래요. 7박 9일 동안. 근데 그때 또 여름 학기잖아요. 그러면은 돈도 이제 트기 전부터 가가지고 측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낮이 너무 더우니까. 한 새벽 5시쯤 일어나서 다 같이 3, 3, 5 이제 조별로 모여서 가요. 그 밥이라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실습을 이제 나간다 그러면 이제 밥이라도 좀 이제 주변 식당에서 괜찮게 먹는데 거기는 이제 옛날 그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애들 막 와구와구 먹는데 안에 소도 아무것도 없고 중국식 만토라고 하는 이제 만두랑 짠지를 주면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애들하고 같이 일어나고 그걸 먹고 이제 측량을 하러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7박 9일 하고 나니까 이제 산 주게 측량하고 최종 성과물을 이제 학교에 제출하고 북경 이제 학교로 다시 기숙사 돌아왔는데 이제 돌아오고 나서 하루 종일 잠만 잔 거죠.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거는 사실 군대랑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국비 학생이다 보니까 휴학이 우리 때까지는 안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휴학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졸업하고 군대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보통 많이 갔던 게 일본에서 학부 나오면 석사까지 하고 대기업 병특을 원래 우리 선배들은 많이 갔었어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대기업 병특이 다 사라진 거예요. 내가 갈 때부터. 그럼 내가 군대를 어떻게 갈까 하다가 공군 학사장교라는 게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 지원할 수 있고 거기에 시설특기라는 게 있어요. 가면은 공사 감독관도 하고 뭐 건축 관련 일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그걸 지원해서 가게 됐고요. 그래서 오산 미군기지 에어베이스에서 저는 미군하고 한국군이 같이 쓰는 벙커가 있거든요. 그거 시설 담당으로 저는 되게 나랑 통역병사랑 미군 대위, 미군 하사 넷이 방을 썼거든요. 저는 되게 재밌게 군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뒤에는 대학원 진학했어요. 저는 건축 일을 바로 계속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서울대학교 기술경영 쪽을 좀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하고 박사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에르사츠 창업까지 연결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형 그 군대 갈 때는 아직도 기억나. 그 노래방에서 이 우리의 만남 뭐 그거 부르면 질질 짜는 거야 노래방에서. 내가 짠 게 아니라 저는 시원하게 빠른 게 장땡이다. 그래서 현역을 갔는데 근데 저는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할 때 운이 좋은 게 학교에 강당을 새로 지었는데 거기에 로비에 무슨 전시물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좀 디자인을 공모를 한다 해가지고 그거를 지원을 해서 그게 또 실제로 지어졌거든요. 그거 가면은 이제 민경서로 다 이름 써 있어요. 그런 기회들이 있었다 보니까 되게 약간 자만해가지고 그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푸마켄고 사무소랑 반시게루 사무소 이렇게 두 군데만 지원을 딱 했었는데 저는 이제 뽑을 줄 알았거든요. 얘가 학생인데 이렇게 경험도 있고 실제로 해본 경험도 있고 영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뭐 한국어도 하고 뭐 그런 경험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하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고 한 반년 무직 생활을 하다가 그 사이에 이제 지금 에르사츠의 어떤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임 엔진에 대해서 좀 독학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거를 베이스로 이제 그 에르사츠를 창업하기 전에 몸담고 있던 그 노이즈라는 설계 사무소를 가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소장님이 그 토요다 케이스케상이라고 또 안도타다오 사무소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그런 디지털 건축을 되게 많이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3년 정도 일을 했죠. 하면서 주택도 하고 뭐 전시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그랬습니다. 졸업하고. 근데 보면은 설계 쪽은 저도 되게 레어한 케이스였어요. 보통 그 나고야 공업대학은 기업의 설계 부서로 많이 갔고 그렇게 저처럼 소규모 아뜰리에로 가는 경우는 잘 없었죠. 우리 지금 뭐 현대건설 설계부로 가고. 그치. 근데 이게 저도 그 직장 생활을 그 에르사츠 창업하기 전에 그 노이즈 한 군데에서밖에 안 해봐가지고 이게 뭐 특수한지 우리나라랑 어떻게 다른지 이거를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약간 요런 거는 그래도 일본 사람들한테도 좀 특수한 케이스다라고 들었던 게 노이즈 같은 경우는 그 거의 중간 관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장님하고 담당자의 1대1 관계거든요. 집을 하나 한다. 몇 명이 팀이 있어가지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한 프로젝트에 무조건 한 명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 한 명이랑 그 소장님이랑 계속 다이렉트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들었는데 그게 약간 안도타다오 사무소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업무를 맡았냐라는 얘기로 가면 처음에 이제 주택을 담당을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을 해서 했고 그 뒤에 뭐 인테리어 프로젝트, 전시 프로젝트 이런 거 있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담당을 해서 했죠. 혼자서 이제 담당을 했던 주택 프로젝트도 되게 인상에 남고 또 무엇보다 그 대만의 미술관에 그 반시게루가 디자인한 타이난 미술관 2관에 있는 설치 예술 같은 것도 처음으로 담당했던 해외 프로젝트라서 되게 인상에 남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건축을 학생일 때 배우는 거랑 이제 실무를 했을 때 경험하는 거랑 되게 차이가 있거든요. 학생 때는 이제 어떤 개념적인 거다. 근데 이제 실무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어떻게 지을 것이냐. 그랬을 때 생기는 문제는 뭐고,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어야만 하느냐. 이게 프로세스가 뭐 짓는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뭐 커뮤니케이션을 어떤 사람이랑 뭐 어떤 얘기를 미리 합의를 해놔야 되느냐, 되게 어떤 거기에 리얼리티를 추가해주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 분야에서 말하면 내진 설계를 할 거면 무조건 일본 가라. 내진 설계에 대한 연구는 실제 실험 같은 거를 너무 투자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구조에서도 철근 콘크리트 내진을 조금 배우고 싶다. 그럼 무조건 일본 가서 하는 거는 강추드립니다. 그러면 어디서든 다 써먹을 수 있고 일본에서 공부해왔다라고 하면은 다 통용될 거예요. 왜냐면 세계 표준이 거의 일본에서 온다고 해도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는 추천드립니다. 독도는 우리 땅. 중국에서 토목을 공부하는 것도 깊하게 공부해 볼 생각이 있다면, 그러니까 학부만 졸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석사까지 하고 조금 더 중국의 토목 쪽 분야를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 자체가 토목에서는 굉장히 강국이거든요. 중국에 되게 길고 크고 이런 사장교나 뭐 현수교 이런 다리 교량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들을 좀 더 배워보고 싶고 하다고 하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추를 할 수가 없어. 근데 다 유학을 했던 사람들이 약간 하면 부정하는 느낌이야. 스스로의 과거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대학 4년을 부정하는 느낌. 그렇죠, 그렇죠. 간단하게 말해서 올라 서비스는 사실은 설계 단계에서 내가 짓고 싶은 집, 지어질 집을 가상관에 미리 지어보고 이걸 다 확인하고 아 이런 집이 지어지는구나 사람들과 공유할 수도 있고 한 다음에 시공에 들어가자라는 관점이 제일 크거든요. 완벽한 설계를 추구하는 걸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본은 때로는 우리가 쟤는 뭐야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상한 것들도 되게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서비스의 형태라든지 그게 어떤 분야가 됐든 받아들여지고 계속 등장을 하는 그런 나라인데, 약간 그런 면에서 우리의 서비스 자체가 뭔가 우리가 새로운 이 씬의 다양성을 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건축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경제 원리가 조금 더 우선시 돼가지고 건축 문화 자체가 이렇게 다양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건축가분들과 건축주분들 계시지만요, 이게 좀 더 일반적인 인식 수준에서 좀 다양성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건축 문화를 접할 수 있고 그것들이 실제 시공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저희 올라가 고객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의 고객은 이제 건축주 혹은 이제 건축사 분들이 되실 건데, 건축주 분들에게는 조금 더 즐거운 그리고 행복한 건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생각이고요. 건축사 분들에게도 기존에 했던 어떤 관성이나 관습에서 좀 더 벗어나고 경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다양성을 좀 더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해 드린다라는 측면에서 저희 올라라는 서비스가 시장에서 좀 선보여지고 그런 방향성이나 패러다임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준비하면서도 좀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준비를 할 거고, 운영하면서도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즐거운 건축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행복한 건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